예,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49편 사람 사는 세계들 그 편을 이제 같이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 시리즈로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필사생애와 모론시아 탐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일단 스터디 기획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정을 갖고 있는지. 잠깐만요. 여기다. 네. 네, 예. 이제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매체는 줌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처음 이제 이런 내용을 또 이해하실, 우리 처음 오신 분은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지 약간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물질 인간의 몸을 믿고 지금 루비스 그 파라다이스 상승 과정까지 가기까지 처음 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 물질 인간의 몸 다음에 이 모론시아라는 어떤 물질을 또 있고 그 삶을 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570번의 그 변형을 거친다고 해요. 그래서 총 571번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스터디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론시아 삶은 거의 유란시아서 2부에 거의 할애가 돼 있어요. 유란시아서 2부면 거의 이제 지역구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이 지역구주의 이제 유란시아 2부 지역구주 편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관련 편수를 보면은, 일단 행성에서는 평성편을 보면 49, 50, 51, 52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천국이다 하는 부분, 그 지역을 바로 이 저택세계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어, 하늘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내가 너희를 더 데려갈 것이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게 저택세계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왜 저택세계만 얘기했었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하늘나라, 천국 이런 부분들이 거기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저택세계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저택세계 부분이 이제 7편에 걸쳐서 제1저택세계부터 시작해서 7저택세계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택세계 이제 그 지역체계의 그 수도, 예루살렘. 이게 이제 그 공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좀, 공간에 있는 어떤 그걸 봐야 되는데, 일단 지역체계는 45편, 40편, 48편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지역 체계를 졸업하면 이제 별자리로 가는데 별자리에서 71번의 변형이 일어나요. 71번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게 43편, 44편 관련 편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우주는 이제 멜기세덱 49세계가 있는데 거기 490번 변화가 됩니다. 거기서 이게 35편에 걸쳐서 6, 7, 37, 38, 39, 40 이렇게 관련 편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우주의 수도 셀빙턴 이 32, 30편 관련 편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부에 추가되는 부분이 뭐냐면 50편 같은 경우는 행성 영주가 나와요. 50편에. 근데 행성 반란이 66편에 이제 3부에 이제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걸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51편은 이제 아담 이브에 관련된 부분이 73편, 74, 70, 여기 중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네, 중도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구조 34편, 이 성령, 지역구조 어머니 이용해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관련 편수인데, 이거는 이제 칠중하나님 시리즈에서 우리가 완료를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2부에 구성되어 있는 빛과 생명의 통합, 이 부분이 55편, 56편, 또 루시퍼 반란 53, 54. 그다음에 에너지 동력 부분, 물질 우주편이 이제 40, 40인데, 이 부분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필사생의 브러쉬 탐구 스터디가 이런 구성을 가지고 하게 될 거고요. 네. 네. 오늘 49편에는 이제 행성 생명.
행성의 물리적 종류들, 비호흡자의 세계들, 진화하는 의지 생명 존재들, 필사자의 행성 계열, 땅을 벗어나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준비는 제가 행성의 물리적 종류들까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상 못 가면은 중간에서 행성 설명까지만 이제 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너무 지루하게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음. 바로 그럼 도입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오디오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유튜브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음, 네, 들어가 볼게요. 모든 필사자가 거주하는 세계는 그 기원과 본질이 진화적이다. 이 구트들은 시공간 속 필사 종족들의 번식지이자 진화의 요람이다. 상승하는 생명의 각 단계는 바로 다음 존재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진정한 훈련의 장이며 이는 인간이 파라다이스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진화하는 행성에서의 초기 필사자 체험이 그렇듯 멜기세덱들의 최종 우주 학교도 마찬가지다. 이 학교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초우주 영역으로 전환되고 제1단계의 영적 존재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다니지 않는 곳이다. 이 49.01은 필사자가 거주하는 세계, 물질 세계부터 시작해서 1단계 되기 직전 그 지역 우주 졸업하기 직전까지의 그 길고 긴 시간들을 이렇게 한 달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필사자의 그 진화 상승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필사자 거주세계의 본질은 진화입니다. 진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뭔지 진화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다음 단계를 위한 훈련의 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에서의 삶도 다음 단계를 위한 훈련의 장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죠. 너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다리, 이 땅의 다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다리에다 뭔가를 막 지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음 단계를 위한 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 파라다이스 상승 과정에 모든 훈련 단계가 다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이런 그 체험의 그 우리의 삶이 다음 단계에 적용이 되고, 그게 일단 뭐 그 훈련장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571번 중에 첫 번째인데, 가장, 뭐랄까, 피나는 싸움. 그리고 가장, 뭐랄까, 투쟁하듯 하는 그런 가장 힘든 그런 삶이 바로 이 물질 몸을 가진 이 삶, 첫 번째 삶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또 다음 모로시아 세계에서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힘든 삶의 생애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멜기세덱 때 최종 유종 우주학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초우주를 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멜기세덱 학교가 이제 493개가 아까 있다고 이제 잠깐 우리 그 목록표에서 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최종 학교가 이제 멜기세 최종 학교, 우주학교. 이 멜기세 최종 우주학교에 대한 부분은 유라시아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아. 이게 여기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언어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449편을 준비를 하면서, 와, 이게 좀 생소했어요, 사실은. 이게 많이 나오는, 소개되고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멜기세 최종학교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처음 거론되고 있다. 모든 필사자가 네. 모든 거주 세계들은 기본적으로 하늘 행정을 위해 지역 체계로 분류되며 각 지역 체계는 약 1,000개의 진화 세계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법령에 따른 것이며 이는 생존 자격을 가진 필사자들이 거주하는 실제 진화 행성들에 적용된다. 빛과 생명 속에 최종적으로 정착한 세계나 인간 출현 이전의 생명 발달 단계에 있는 행성들은 이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여기는 이제 거주 세계들의 행정적 분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거주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라시아 이 행성 이름이죠. 이 거주 세계는 일단 지역 체계, 로컬 시스템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 체계, 그 로컬 시스템에서는 1000개의 그 유라시아 같은 행성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바로 예적부터 계신 이들의 법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 늘자가 빠졌는데 예적부터 늘 계신 이는 이제 초우주의 통치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또 초우주는 뭔가 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이따 유라시아 위치에 대해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1000개의 진화 세계에는 빛과 생명에 정착한 행성, 이제 이 유라시아 행성이 계속 발전하면 나중에는 이제 빛과 생명이 정착한 행성이 돼요. 지금은 이제 진화적 행성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인간 출현 이전 행성, 인간이 의지 생명 존재가 출현하기 이전의 생명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지 생명이 출현 이후부터의 행성이 이제 그 행성들만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유란시아 위치, 우리 이제 많이 그 전에 좀 몇 번 봤던 건데 우리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한번 이쪽이고요. 예, 잠깐만요. 예. 그래서 초우주에서 유라시아 위치가 어디 있나 이거 봤더니 그 그림 익숙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물질 인간부터 올라가지만 이건 이제 거꾸로 다시 보는 겁니다. 일단 초우주라는 것부터 이제 본다면 우리 초우주의 이름은 일단 오르몬톤입니다. 그래서 초우주가 이 유라시아 그러니까 중앙우주 화분화를 둘러싸고 이제 초우주들이 쭉 7개의 초우주들이 돌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이제 7번 초우주 오르몬톤 초우주고요. 수도는 유버르사입니다. 여기에 약간 예전부터 늘 계신 이들이 통치권자들이 바로 그분들이 여기 오르버톤 초우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의 법령은 옛적부터 계신 이들이 모든 법령은 그분들이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최종 우주의 사법권자들이기도 합니다. 네, 약간 유버르사라고 여기 있는데, 유버르사에는 이렇게 대구역들이 또 있어요. 대구역. 이제 우리는 5번째 스플렌돈 대구역에 들어갑니다. 스플렌돈 대구역. 수도는 유메이저, 피프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네. 그 스플렌도는 100 소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0 소구역, 소구역 중에서 우리는 한 소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저기 3번 N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는 U 마이너, 더 서드, 제3류 소서울. 예, 대구역의 스플렌던 대구역에서 세 번째 N사 구역입니다. N사입니다. 여기에 또 지역우주 100개의 지역우주가 있는데, 여기 3번 N사에, 그 중에 우리는 지역우주 84번째예요. 지역우주 84번째. 여기에 지역우 통치권자는 미가엘 예수님이 이 지역우주 84번 지역우주의 통치권자예요. 수도는 셀빙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우주 84번째 별자리가 있는데 여기 별자리가 70번 놀라시아대 별자리가 있어요. 수도는 에덴시아라고 합니다. 에덴시아 우리가 수도에서 70번 여기서 변형이 되고 아까 지역우주에서 490번이 변형이 되고요. 여기에 71번, 491번. 왜냐하면 491번은 하나가 뭐냐면 490번은 지역우주의 멜기세덱 대학들이 490이 돼 있고 하나는 셀빙턴에서 한 번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 별자리도 마찬가지. 별자리 70번 변형이 되는데 수도 에덴시아에 또 한 번 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71번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70번 놀라시는 별자리 안에 체계가 아까 로컬 시스템, 지역 체계 로컬 시스템이 이제 또 100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로컬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사타니아, 이름이 사탄 24번 사타니아라는 로컬 시스템에 포함이 됩니다. 수도는 예루셈. 그리고 우리가 유라시아 행성이 이 지역색 사타니아 시스템에 유라시아 행성이 606번째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이 지역을 유라시아서가 전체의 이제 위치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기는 처음 하시면 어렵지만 이렇게 방대하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49.01을 보면은 각 지역 체계는 1000개의 진화 세계로 로컬 시스템 지역 세계로
제한이 돼 있고요. 이건 여태부터 늘 계신 이들의 하나의 법령으로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준비했고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사타니아 자체는 619개의 거주 세계만을 포함하는 미완성된 체계이다. 이러한 행성들은 의지적 생명 존재가 거주하는 세계로 등록되는 순서에 따라 일련 번호가 부여된다. 이렇게 유란시아는 사타니아의 606번이라는 번호를 받았는데 이는 이 지역 체계에서 긴 진화적 생명 과정이 마침내 인간의 출현으로 완성된 606번째 세계임을 의미한다. 생명 부여 단계에 가까워진 미거주 행성이 36개 있으며 그중 몇몇은 현재 생명 운반자들을 맞이할 준비가 진행 중이다. 또한 앞으로 수백만 년 안에 생명 이식에 적합하도록 진화하고 있는 구체가 거의 200개 있다. 잠깐만요. 일찍 하나님. 네. 예, 사타니아, 아까 로컬 시스템, 사타니아 체계의 거주 세계가 현재 619개 진화 세계에 있어가지고 1000개까지 완전히 되려면 아주 멀었죠. 그러려면 그래서 미완성된 지역 체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 유라시아는 이제 사타니아 체계 606번째. 606번 번호는 의지인간 출현 순서에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게 미거주 행성, 생명 출현 직전 행성이 지금 36개가 등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백만 년 안에 200개 그 생명 이식에 적합한 행성이 이제 어, 어, 있다고 합니다. 200개는. 그래서 유라시아 그 생명 이식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건 이제 왜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일단 다음 거 볼게요. 생명 이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예, 예, 예. 여기서 특별히 생명 이식이 들어갈 만한, 음, 없는 것 같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다음번에 가볼게요. 모든 행성이 필사 생명을 품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축 회전율이 높은 작은 행성은 생명의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다. 사타니아의 몇몇 물리적 체계에서 중심 태양 주위를 도는 일부 행성은 너무 커서 생명이 거주하기 어렵다. 그 거대한 질량으로 인해 중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대한 구체들 중 많은 수에는 위성이 있으며 때로는 6개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 달 위성들은 종종 유란시아와 거의 같은 크기여서 거주 행성으로서 거의 이상적이다. 예, 유란시아 행성도 오랜 역사를 거쳐서 생명이 이제 살기에 적합한 행성으로, 이제 된 거고요. 그 시간의 그게 유관 역사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안동간 폰타라는 첫 번째 생명 존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근데 이제 그 생명 거주 행성에 대한 적합 조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성이 생명을 품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축 회전율이 높은 작은 행성. 근데 축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전 속도를 말해요. 우리는 이제 그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이제 24시간이랑 한 번 도는데 24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걸 하루로 이제 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자전 속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이 자전 속도, 지구는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만에 한 바퀴 돈다면 하고 이제 가정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극심한 기후변화, 낮과 밤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온도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성은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강력한 바람, 폭풍, 또 빠른 회전, 코리올리 효과. 이게 뭐냐면 지구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데 그렇게 코리올리 효과가 이렇게 증가하면 초강력 대기가 이렇게 막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회전율이 빠르게 되면은 불안정한 중력, 환경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질량이 높은 경우 생명체가 움직이기 어렵다. 뼈와 근육의 과도한 부담, 모든 생명체의 진화가 어렵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쭉 회전율이 빠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태양 위성의 위성들이 적합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양계 중에서 이제 세 번째인가 그렇죠요. 그런데 이제 그 위성들에서 또 위성.
유라시아에서 현재 이제 달이 유라시아 크기의 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성들이 이제 유라시아 같은 그 크기로서 거주 행성으로서는 아주 더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음, 음. 예, 달 그러면은, 과연 달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이제 그 호흡 유형 부분들이 나와서 달을 자꾸 계속 예를 드는 부분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 달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보면은, 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좀 적당한 설을 보면은, 어떤 커다란 행성이 유라시아라는 사람이 살기 전에 그 행성이 됐을 때 부딪혀가지고 달의 어떤 유라시아라는 행성에서 하나의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게 유라시아 그 중력에 의해서 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달을 가서 달에 가서 탐사를 하다 보면은 달에 있는 화석이 유라시아 화석과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이 있습니다. 네. 사타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 세계, 1번 세계는 아노바이다. 아노바는 거대한 암흑 행성을 공전하는 44개 위성 중 하나이지만 세계에 인접한 태양에서 오는 차등 조명을 받고 있다. 아노바는 점진적 문명이 발달한 상급 단계에 있다. 예, 사타니아 책의 로컬 시스템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성 이름은 아노바인데요. 이 아노바는, 우리가 이제 공전하면은 이제 우리가 태양을 1년 안에 도는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돌고 있는 걸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44개의 위성이, 태양 44개 위성이 여기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세개나 돼. 태양이 인접한 차등적으로 세 개를 받고 있는데, 일단 아노바는 일반 세계이다 보니까, 이 점진적 문명, 항상 진화적 단계가 점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적인 어떤 점진적 문명이 발달한 상급 땅에 있는 행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09번째니까 600, 그 사타니아 체계 소컬 시스템의 지금 총 행성은 619개 행성인데 우리가 606번째면 상당히 늦은 그런 행성이라고 보여지겠죠. 젊은 행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암흑행성, 또 이 암흑행성, 제가 또 이다음에 세계 그 차등 조명, 이게 어떤 걸까? 한번 이제 그림 한번 유튜브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야, 이게 암흑행성입니다. 어? 그리고 이게 이게 이제 진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이미지 출처는 뭐 어떤, 행성 사이트, 뭐 채널링 하는, 연구하는 어떤 외국 애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적합한 것 같아가지고, 적당한 이미지인 것 같아서 한번 찾아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 이 세계의 태양을 받으면은 더 많이 물질적으로 더 많이 발전하겠죠. 왜냐면 태양에서 오는 수많은 이익되는 어떤 그다음에 광합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세계 태양에서 온다고 하니까 물질적으로 아마 이런 아노바 행성은 훨씬 유라시아 행성보다는 더 많은 큰 유익을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여기까지 이제 도입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비주 선생님이 좀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필사자의 진화는 각 거주 세계에서 훈련 과정을 거쳐 파라다이스 상승으로 이어지며 지역 우주에서는 멜기세덱 최종 학교가 마지막 단계이다. 음, 거주 세계는 지역 체계로 묶이며 사타니아 체계는 616개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고 유란시아는 606번째 세계이다. 사타니아의 일본 거주 세계는 아노바다. 이 세계는 문명이 높은 단계까지 발전한 상태다. 예. 어떻습니까, 미주 선생님? 이제 49편,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어, 우리 아침마다 이제 우리가 깊은, 무거운 그 조절자 편을 공부하다가 49세기, 아니, 49편을 보니까 좀 어떠세요? 좀 가뿐하죠? 아니, 가뿐한 것보다도 이제 이런, 그,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를 이제 뭐,
처음 배우는 거니까. 예, 예, 예. 아, 그래서요. 저도 이제 처음 배운다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오디오 작업 4편 오디오 작업할 때 하고, 또 이거 49편 준비할 때 하고, 그다음에 또 아침에 이제 그 조절자 편을 이제 준비할 때 하고, 다 느낌이 다른 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4부 예수님 생애 편을 오디오 작업을 지금 제 152편인가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는 예수님 그 실제 그 삶 속에 아마 어떻게 투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흥미롭고 신비하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받는다면 이 49편은 진짜 저도 처음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호기심을 갖게 되고, 아,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어떤 호기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처음 나도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49편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같은 경우는 그 조절자편을 공부하면 조절자편은 뭔가 이제 영적인 어떤 포스들이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감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그거는 좀 다르게 또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세 편이 다 다르게 제가 준비하면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신영호 씨 오늘 처음 이제 이 도입 부분만 했는데 어떻습니까? 유한시아사를 이제 처음 이렇게 같이 감기 온 건 처음이시잖아요. 처음이시고 또 느낌이 예. 있다면 어떠세요? 그냥 부는 거예요. 뭐 좀, 어, 그냥 그냥, 그, 예, 예, 저는 그 예수님의 생애 그 편 있잖아요. 유란시아 서에서. 예, 예. 예, 거기부터 읽었거든요. 아, 거기부터 읽어가는 중인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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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금 전편,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처음 응, 접하는데, 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성 선생님 이제 도입 부분을 마쳤는데,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저도 배운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나중에 진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합니다. 다음부터 계속 가볼게요. 예. 예, 그다음에 사람 세는 세계들 중에서 이제 생성 생명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시공간의 우주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생명의 진보는 지상이든 천상이든 임의적이지도 마법적이지도 않다. 우주 진화는 언제나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우연은 아니다. 우주의 발전, 이거는 무조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진화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땅이든 또 천상이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또 한 가지는 또 예측되는 건 아니지만 우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분명 우연은 아니다라는 표현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어, 이 이란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를 우연이 아니고 어떤 누군가의 그 유지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공간 우주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유라시아서를 공부하지 않고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겠죠. 어, 거의 그냥 이 물질 우주는 그냥 우연히 나타나서 그냥 우연히 인간이 어떤 그 원숭이에서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어떤 목적,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삶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근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이 있고, 또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 생명의 생물학적 단위는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리고 기타 기본 에너지가 공동체로 결합된 원형질 세포이다. 화학 공식은 각 체계마다 다르고 살아있는 세포의 번식 방식도 지역 우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생명 운반자는 언제나 물질 생명의 초기 반응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촉매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물질 에너지 회로를 활성화시킨다. 네. 여기서 이제 물질 생명의 생물학적 단위가 나옵니다. 네,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또 기타 기본 에너지. 기타 기본 에너지는 아마 이제 햇빛 에너지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동체로 결합된 원형질 세포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게 뭘까라고 이제, 이제, 이제 여기는 이렇게 뭘까 하고 이제 생각해 봤는데, 뒤져봤어요.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초등학생들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조사해서 올려놓은 거고,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는, 초등학생들이 이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기본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노래도 있더라고요, 이게. 잠깐 볼게요. 음,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 보면은, 요거.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 진화해?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난 아직도 진화하고 있지. 태초원 시지구 무기물에서 생물체 구성하는 유기물 합성돼서 수억 년 지나 유기물 반응에 원시적 생명체 탄생에 그렇게 추정해. 생물이 오랜 기간 지나 형질 바뀌어 변해가거나 구성이 달라지는 현상 진화. 지금의 생물종 과거에서 유래해 생물에게 통수로할 수 있어. 대전항 지층의 화석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발견돼 생물의 진화를 알려줘.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비교해 유사점 차이점 찾아내 생물을 분류 진화 과정 밝혀내. 기본 구조와 발생의 기원 같아 상등기관 기본 구조 달라도 모양 기능 비슷해 상사기관 동물의 발생 과정도 진화의 증가 발생 초기 단계 유사성 조상은 하나 초기 진화설 용불용설 있지만 개체변 예, 음. 예, 그렇게 일단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준비한 거 좀 보겠습니다. 예, 화학적 에너지, 이게 세포 내에서 화학적 에너지는 주로 분자의 결합과 분해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질,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핵산 이런 걸 통해 세포의 에너지 구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전기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는 세포가 이 전기적 성질을 가진 이온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이온들의 이동을 통해서 세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막 전기적 나트륨, 칼륨, 칼슘 이런 거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본 에너지는 열 에너지, 체온 유지, 또 비례 에너지, 광합성 작용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 기본 단위가 이렇게 원형질 세포가 이런 새 에너지를 이 결합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학 공식, 화학 공식이라고 아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각 체계마다 다르고 또 살아서 있는 세포의 번식 방식도 주요 구조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생명 운반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질 에너지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또 물질 생명의 초기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자 역할을 합니다. 네. 한 지역 체계의 모든 세계는 분명한 물리적 유사성을 가진다. 그렇지만 각 행성은 고유한 생명 수준을 지니며 어느 두 세계도 식물과 동물의 구성이 똑같지 않다. 이러한 체계 생명 유형에서 행성 간 차이는 생명 운반자들의 결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들은 변덕스럽거나 기발하지 않다. 우주는 법과 질서에 따라 운영되며 네바돈의 법칙은 세빙톤의 신성한 명령이고 사타니아의 진화적 생명 질서는 네바돈의 진화 패턴과 일치한다. 네, 전체 그 네바논의 진화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한 지역 체계, 그러니까 로컬 시스템이죠. 지역 체계 모든 행성은 물리적 유사성이 있어요. 물리적 유사성이 있는데 그 행성마다 생명이 고유하고 그다음에 또 식물, 동물 또 구성이 똑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 간 유형 차이는 생명 운반자들 결정에 따라서 법과 질서에 따라서 생명 운반자들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행성 같은 경우는 또 11행성으로 또 분류가 돼 있고 11행성이라는 것은 우수한 유전자를 더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
개발할 수 있도록 생명 운반자들의 특권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음, 일단은 세타니아 책의 그 생명 질서, 네바던의 진화 패턴과 거의 뭐 일치가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그 네바던 기준에 따라서 진화 기준에 따라서 생명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화는 인간 발전의 법칙이지만 그 과정은 세계마다 크게 다르다. 생명은 때로 한 곳에서 시작되고 때로는 유란시아처럼 세 곳에서 동시에 시작되기도 한다. 대기가 있는 세계에서는 보통 해양에서 생명이 시작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많은 것이 행성의 물리적 상태에 달려 있다. 생명 운반자는 생명 시작의 기능에서 큰 재량권을 가진다. 예. 일단은 인간 발전에서 진화가 법칙으로 네, 이제 어, 규칙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각 과정은 이제 세계마다, 각 행성마다 다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은 어느 세계에는 한 곳, 또 유란시아는 또 세 곳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잠깐 PPT 한번 볼 건데요. 보통 이제 해양 생명에서 시작되는데 다 모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색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생명 운반자가 생명의 시작의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유라시아가 세 곳에서 동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아까 제가 쓴 생명 이식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나요? 예, 생명 이식. 자, 보겠습니다. 자, 생명 운반자가 유라시아에 도착한 건 6억 년 전에 도착했어요. 예, 이제 요거 우리 신양호 잘 보이면 노트북으로 보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6억 년 전에. 어떤 거요? 요거 6억 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6억 년 전에 에르셈으로부터 파송된 생명운반자 위원회가 유란시아에 도착하여 사타니아 체계의 606번 세계에서 생명을 불러넣을 준비를 하는 물리적 조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것은 사타니아에서 네바돈 생명 원형들을 시작하는 606번째 경험이 되었고, 지역 우주의 기본적 표준 생명 설계를 변화시키고 수정을 할 수 있는 60번째의 기회였다. 예, 육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이 유라시아가 사타니아 책에 606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606번은 이제 그 지적 생명이 나오는 그 순서에 있어서 이제 번호를 부여받는데 뭐 그럴지라도 일단은 여기도 이제 이 606번째 생명 운반자 위원회가 6억 년 전에 도착해서 물리적 생명을 불어넣을 준비를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타니아 책이 아까 우리가 첫번에 얘기 36개 그런 준비가 된 행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일단 현재 그렇습니다. 유라시아 행성이. 그리고 일단 아까 60번째 기회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이제 실험 행성이 이제 사타니아 책에 61개가 있는데 우리는 60번째예요. 그래서 그 수정할 수 있는 보통 생명은 예루살렘의 기본 그 패턴이 있거든요. 이런 패턴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해서 더 수정을 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어요. 생명 운반자들에게. 그런 행성이 정해져 있는데 바로 유라시아가 그런 행성입니다. 예, 사타니아 책에 그 실험 행성에 대한 부분이 소개되고 있네요. 예, 이건 됐고요. 그다음에 최초 생명 형태 이식, 5천만 년 전에 그 생명이 이식이 됐어요. 네, 이거 이미주 선생님이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98.42. 5억 5천만 년 전에 생명운전자 군단은 유란시아로 돌아왔다. 영적 권능과 초물리적 세력들과 합동하여 우리는 이 세계 최초의 생명 형태들을 준비하고 창시했으며 그것들을 이 영역의 쾌적한 바다에 심었다. 행성 영주 칼리가스티의 시절에서
행성 바깥의 퍼스널리티들을 제외하고 모든 식물 생명은 우리가 최초에 동시에 심은 동일한 세 가지의 해양 생명에서 기원을 가졌다. 이 세 개의 생명 이식에는 다음과 같다. 중앙 또는 유라시아, 아프리카 동부 또는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서부는 그린랜드와 두 아메리카를 포함한 것으로 지정되었다. 예, 예. 이렇게 여기에 이제 58편 이제 성배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일단 5억 5천만 년 전에 세계 생명 이식이 됐는데, 일단 중앙,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뭐야. 왜안 껐을까? 이랬는데. 소리를 줄였는데도 저기 있다고 네 희한하네. 중앙의 유라시아, 아프리카 쪽에, 그리고 오스트랄리아, 그 그린랜드, 두 아메리카, 세 지역 곳에서 그 생명이식이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생명이식은 이렇게 세 개로 이식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유라시아는 거의 해양 생명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아까 그 기록을 보니까 근데 다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하니까 유라시아 말고 다른 행성에서는 또 해양 생명 아닌 다른 또 시작점이 또 있는가 봅니다. 음. 그러면은 행성 생명 바다에다가 예? 바다에다가 생명을 처음에 예. 최초에 바다에다가 생명의 씨앗을 뿌린 건가? 그렇죠. 그래서 아메바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바다의 생명들이 충만해지면 그다음에 이제 육지가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육지는 이제 이게 산보를 보면은 세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육지에도 이제 식물들이 막 발달하잖아. 식물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식물들이 번성해서 이 바다 생물이 진화해서 육지로 나오든가, 뭐 개구리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파충류들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의지 생물들이 이 육지에서 나오기 시작해 땅에 되기 때문에 인간은 땅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육지에서 이제 의지 생명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때는 보통은 창세기, 창세기에 예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한 거는 소설이네요. 소설. 소설이죠. 이제 식물이 책은 있으라, 뭐가 음, 있으라 하면 있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언어적 선포잖아요. 근데 음, 이게 이 우주 생명은 항상 진화적 점진적 문명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걸 음,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음, 창세기는 소설. 음. 예,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고 예, 말을 그렇게 그 과정을 모르니까 예, 그냥 맞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뭐 그죠? 이런 과정을 모르니까. 이거 모르니까, 그치. 음, 그 행성 생명이 발달할 때 일단은 식물 형태는 항상 동물보다 먼저 나타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에도 보면은 그 바다 풀들이 많잖아요. 미역, 음, 뭐 감태, 뭐 엄청 뭐 바다 풀들이 많은데 산호, 초 뭐 이런 것보다 예, 그 동물보다 먼저 나타난다고 하고 그런 바다의 식물이 이제 육지로 번성하는 거죠. 확장시키는 거죠. 예. 그 동물 형태가 분화되기 전에 충분히 발달해야지 동물들이 먹고 사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 유형은 이전 동식물계 생명 기본 형태에서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 그 동물 유형이 이제 식물 생명 기본 형태에서 발전한 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식물 뿌리와 동물의 소화기관을 보면 동물은 식물에서 유래된 여러 구조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동물의 소화기관은 식물의 뿌리 시스템과 비슷한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동물은 식물계의 어떤 기본 형태에서 발전한 것으로 이게 이렇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식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음. 가인이 대단한 사람이네. 진화론을 얘기한 거. 어,
그 달이 진짜 대단한 연구가지. 그래요? 예. 어, 음, 행성 생명이 음. 생명 진화의 초기 단계는 오늘날 너희의 관점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필사 인간은 진화의 우연한 산물이 아니다. 우주 공간에서 행성 생명 계획의 전개를 결정하는 정밀한 체계, 즉 우주의 법칙이 있다. 시간이나 종의 수는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쥐는 코끼리보다 훨씬 더 빨리 번식하지만 코끼리는 쥐보다 더 빨리 진화한다. 예, 생명 계획의 체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일단 생명 진화 초기 단계는 인간의 관점과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그 생명 진화 인간 뭡니까? 뭐, 원숭이에서 우리가 진화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죠. 그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3부에 자세히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걸어 다니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동물, 그 여우 원숭이였어요. 그러니까 여우 원숭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동물이 네 발을 걷다가 직립보행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게 이제 점점 두 발로 걸으면 직립을 하면서 이 보조지성령들의 그 활동이 시작되면서 이 마인드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직관, 뭐, 그다음에 이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용기, 뭐, 이 보조시설령들이 하는 상황이 가야지만이, 일단, 지능인적 인간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진화는, 그리고 이제 그 생명 초기 단계에 대한 부분이 유랑시아서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관점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제 이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그 메커니즘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인간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제 그 행성 생명 계획의 그 전개를 결정하는 정밀한 체계, 우주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주 법칙에는 뭐 시간, 또 종의 수, 이런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쥐는 이제 코끼리보다 빨리 번식을 하죠. 빨리 번식하지만 코끼는 쥐보다 더 빨리 진화한다라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 예, 코끼리가 쥐보다 훨씬 똑똑하지요. 쥐는 또 얼마나 또 빨리 번식합니까?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정밀한 체계,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생명 계획이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서 네, 우리도 이제 앞으로 571번 변화야 되잖아요. 예, 예. 그거 그냥 또 우리가 이렇게 원시부터 그 바다의 그 뭐 아메바 뭐 아주 그 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진화가 된 것처럼 네. 또 이 영적 세계도 이렇게 막 570번 그 생애를 가야 되는 게 비교가 되네요. 그죠? 맞아요. 이게 음. 지금 그 말씀 잘하셨지만 이런 모든 발전에는 우주 법칙, 한계가 있는 우주의 법칙이 과정. 예. 음. 있다는 거예요. 네. 행성의 진화 과정은 질서 있고 통제된다. 낮은 생물군에서 고등 생물체로의 발달은 우연이 아니다. 때때로 진화적 진보는 선택된 종에 운반된 유리한 생명 세포질 계열의 파괴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도 한다. 인간 유전에서 하나의 우수한 혈통의 손실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수백만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러한 선별된 우수한 생물 원형질은 일단 나타나면 신중하고 지혜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주 세계에서는 유란시아보다 이러한 생명의 우월한 잠재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 예, 우수한 생명 원형질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행성 진화는 이제 질서가 있고 또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가 있고 통제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 운반자들이 이렇게 그 생성 진화 부분에서 초기에는 이제 어, 생명 운반자들이 이제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관여가 된 이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또 통제가 된 상황에서 됐다고 하면은 우주에서 이제 체계에서 행성 용주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50만 년 전에 칼리가시타 행성 용주가 왔죠.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간섭해서 행성이 이제 진보를 통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법칙을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단 그 고등 생명체의 발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연이 아니라 어떤 그 통제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고등 생명체를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언급한 것은 유리한 생명 세포질 파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라시아에서도 보면은 이 행성정주 시대를 보면은 하늘을 나는 새, 그다음에 뭐 지금은 가끔가다 그 비둘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요즘은 뭐 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만큼 운명이 발달한 거죠. 우리는. 어, 과거에는 이제 그런 어떤 동물들을 이용해서 뭐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그다음에 또 하늘을 나는 새는 참 아까운 것 같아. 이 주점이 요즘에 이제 우리가 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늘을 나는 뭐 영화에도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하늘을 나는 택시 이런 거 이제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뭔가 좀 우리가 지금 하도 그 교통 체증이 많이 심하고 또 다른 곳에 가는데 지역으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제 이런 그 뭐 1대1로 가는 하늘을 나는 택시 같은 게 비싸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어떤 그 문명의 그 발달이 이제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해외를 갈 때 말고 자체 이 한국 내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하늘을 비행기 같은 그 뭐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간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잠깐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우수한 어떤 혈통으로 인한 보는 그 혈통을 회복하는 데 수백만 년이 걸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월한 그 혈통, 우수한 이런 거를 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49편 저자가. 그래서 다른 행성에서는 그런 어떤 우월한 잠재력을 가진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 유라시아가 아니라 유라시아 행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제 우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예체능자들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또 영적 잠재력도 그렇고, 또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상대편에 대한 어떤 우월 잠재성 가진 사람은 좀 찍어 눌러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좀, 다른 행성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 행성은 이제 루시퍼 반란으로 인한 어떤 후유증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네, 맞췄네요. 행성생명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미주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행성생명. 생명의 진화는 우연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예측 불가능하지만 질서 있게 진행된다. 물질 생명의 기본 단위는 원형질 세포이며 생명 운반자는 에너지 회로를 활성화시켜 생명 반응을 일으킨다. 모든 행성은 물리적 유사성을 가지지만 각기 다른 생명 수준을 지니며 이는 생명 운반자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네. 고등생물체의 발달은 우연이 아니며 우수한 생명 원형질은 신중히 보호되어야 한다. 유전적 특성의 손실은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네, 행성생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맞췄고요. 근데 그 사람 사는 세계에서 이제 행성의 물리적 종류들이 나옵니다. 이거 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음. 각 체계에는 식물과 동물 생명의 표준이 되는 기본적인 형태들이 있다. 그러나 얼마나 되지? 왜 안 들리지? 이게 안 들리죠? 네, 이게 뭐가 문제가 됐네. 이거 읽어야 되네. 일단은 그 각 체계에는 식물과 동물 생명의 표준이 되는 기본 형태들이 있는데요. 이 각 생명 운반자들이
물리적 조건에 맞도록 이 기본 형태들을 수정할 필요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사 인간의 일반하던 계통 유형을 육성하지만 7가지 뚜렷한 물리적 유형이 있는데요. 그런 속에서도 뭐 사소한 수천 가지 사소한 변형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의 생성의 물리적 종류들에서는 이제 이 대기 유형들, 환경 유형들, 중력 유형들, 기온 유형들, 전기 유형들, 에너지 흡수 유형들, 이루 없는 유형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타니아 체계에서 이제 이런 유형의 수많은 중간 집단을 모두 포함하지만 일부는 매우 적게 분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1번부터 7번까지의 그 집단들이 이제 상중하 이런 식의 표현을 제가 쓰는 게 제일 편리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상중하 중에서 이 중간 집단이 가장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은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 볼게요. 여기는 될 것 같은데. 1. 대기 유형. 필사자가 사는 세계들의 물리적 차이는 주로 대기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생명의 분화에 기여하는 다른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사소하다. 유란시아의 현재 대기 상태는 호흡하는 인간 유형을 지원하는데 거의 이상적이지만 인간 유형은 대기층이 두꺼운 행성이나 얇은 행성에서도 살 수 있도록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은 동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거주 세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대기보다 옅거나 짙은 행성에서는 동물 계열이 크게 달라진다. 사타니아에 있는 대기 종류들 가운데 약 2.5%는 저호흡, 약 5%는 고호흡자이며 91% 이상은 중간 호흡자로 이들 모두가 사타니아 세계의 98.5%를 차지한다. 예, 앞서 이 중간 집단, 이런 거, 이게 바로 이제 이 중간 호흡자, 이게 중간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대기 유형을 보면 대기 유형이 뭐냐.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라는 그런 어떤 대기 속에서 호흡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기 유형에 저호흡자가 있고 고호흡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중간호흡자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럼 저호흡자는 뭐고, 고호흡자는 뭔가.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저호흡자를 할 수 있는 필사자가 있는 행성이 있고, 고호흡자가 살 수 있는 그런, 그 행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생명 운반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기 상태에 맞춰서 유형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동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다른 거죠. 이 유라시아의 그 98점 중간호흡자 행성보다 다르게, 예, 동물 생명, 식물 생명 다 다르겠죠.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또 대기 유형, 더, 1. 예, 더 계속 유란시아 나가겠습니다. 종족과 같은 존재는 중간 호흡자로 분류되며 너희는 필사의 존재로서 보통의 호흡 유형을 대표한다. 만약 지적 생명체가 너희의 가까운 이웃인 금성처럼 대기가 비슷한 행성에 존재한다면 그들은 고호흡자에 속할 것이다. 반면 너희의 외부 이웃인 화성과 같은 얇은 대기를 가진 행성에 사는 이들은 저호흡자로 분류될 것이다. 너희의 달처럼 공기가 없는 행성에 필사자가 살게 된다면 그들은 비호흡자라는 별도의 계급에 속할 것이다. 이 유형은 행성 환경에 극단적으로 적응한 경우로 별도로 고려된다. 비호흡자는 사타니아 세계들 중 나머지 1.5%를 차지한다. 이건 여기 아까 이제 앞서서 나왔던 그 저호흡자, 고호흡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고호흡자 같은 경우는 이 금성, 그러니까 이제 유라시아 그 태양계를 잠깐을 보면은 여기 잠깐 볼게요. 이렇게 이게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유라시아 행성이 여기잖아요. 지구 행성이 보면은 달이 이렇게 위성으로 돼 있고 많이 봤던 거죠. 이게 우리가 금성이 지구보다 앞에 있고 이제 화성이 이제 지구보다 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보다 더 가까우니까 여기는 더 대기가 짙은 거야, 이 금성이. 그리고 이제 이 화성은 지구 뒤에 밖에 있으니까 좀 대기가 더 엷어진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금속 같은 경우는 고호흡자, 그다음에 이 화성 같은 경우는 저호흡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프로타지상은 그렇게 아까 우리 98점 몇 프로 했었잖아요. 이게 98.5%, 저호흡자 저 화성 저호흡 2.5%, 고호흡자 5% 이렇게 많이 사라지는 프로테진 적죠.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호흡자, 아예 호흡이 없는 호흡을 안 하고 어떻게 사나? 근데 이 비호흡자는 이제 3장에서 지금 우리가 2장 행성의 물리적 종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3장의 비호흡자에 대해서 그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 3장에서 또 별도로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별도로 고려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유란시아 음. 2. 환경 유형. 이 차이점들은 필사자가 물, 공기, 땅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른 것으로 각 서식처에 적응한 지적 생명체는 4가지 뚜렷한 유형으로 나뉜다. 유란시아 종족은 땅 계열에 속한다. 네, 환경 유형에 대한 부분은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까 우리 뭐 대기 유형이었잖아요. 대기 유형이었고 지금 같이 대기 유형이면서 또 환경 유형이 또 따른다는 거예요. 물에 사는 지적 생명체, 공기에 사는 공기로 주로 땅과 공기 같이 유라시아에는 땅 계열인데 그러면은 물에서 사는 필사자가 있고 공기에서 사는 필사자가 있나? 또 계속 나와요 이게. 환경에 대한 부분. 어떤 세계의 초기 시대의 지배적인 환경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특이한 조건들은 진화하는 동물 생물이 육지와 대기가 아주 일찍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행성들보다 더 오랜 기간 해양 서식지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만든다. 반대로 행성이 너무 크지 않은 고호흡자 세계에서는 대기권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필사자 유형을 도입하는 것이 때때로 유리하다. 공중을 나는 이 생명체들은 때때로 물과 땅 집단 사이에서 이동하며 반드시 어느 정도 땅에서 살아가고 결국 육지 거주자로 진화한다. 그러나 일부 세계에서는 그들이 육지 거주자가 된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날아다닌다. 희한하네. 나는 이게 생명체로만 알았더니 이게 지금 필사 생명체를 얘기하고 있네요. 이 하늘을 나는 필사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어떤 행성에서는. 예, 행성 변화에서 초기 시대 환경에 따른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육지가 마련되기 이전에 해양 서식지로 든 생명체. 저는 이게 이제 보통은 유라시아 행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물고기들 뭐 이런 어떤 생명체 관련된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이게 이제 필사 생명체다? 라고는까지는 이제 확장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럴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시대니까 아마 저기 뭐야, 직접, 말하자면, 이거 뭐야. 미주 선생님인가 하고 있네. 보조 지성력이 활동하기 이전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고호흡자, 이제 작은 행성, 그러니까 아까 그 고호흡이면은 태양에 가까운 짙은 대기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행성은 일단은 대기권이 이제 통과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저기 하니까 이 짙은 그 밀도가 짙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대기권을 통과하기 용이한 어떻게 필사 유형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자가 쉽게 그런 것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필사자이면서 공중을 나는 그런 생명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에는 이제 이런 생명 필사 유형을 도입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육지 거주자로 진화를 하긴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육지에 살면서도 계속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또 필사자 유형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인 거죠. 자,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조금 난해하네. 원시 인간 종족의 초기 문명이 형성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놀랍고 흥미롭다. 어떤 경우에는 공중과 나무 꼭대기에서, 또 다른 경우에는 아늑한 열대 분지의 얕은 물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구체의 시초 종족들이 사는 해안 동산의 바닥과 옆 물가에서 형성된다.
유란시아에서도 원시 인간이 대체로 나무 꼭대기에서 살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문명을 발전시킨 긴 시간이 있었다. 이는 그들의 초기 나무에서 살던 조상들과 유사하다. 유란시아에는 여전히 공중을 나는 작은 포유류, 박쥐류와 해양에서 서식하는 물개와 고래가 있으며 이들 역시 포유동물에 속한다. 원시 인간 종족의 초기 문명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뭐 공중과 남꼭대기에서 살았죠. 왜냐하면 원시 인간, 그러니까 남꼭대기에 산 거는 동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꼭대기에 사는 거고 또 열대 분지 얕은 물성, 그러니까 거주지가 이제 물가에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간, 유란시아 원시 인간에 대한 그 문명이 발전하는 그 긴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포유동물, 박쥐나 물고 같은 어떤 포유동물에 대한 어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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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제 기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인간은 이제 포유동물이니까 이 박쥐가 포유동물인 게 참 희한해요. 그리고 또 물개고래가 이제 포유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왜 포유동물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봤던 바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어떤 이 포유동물 박쥐나 고래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초기 조상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매치가 돼가지고 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음. 사타니아의 환경 유형들 가운데 7%는 물, 10%는 공기, 70%는 땅, 13%는 땅과 공기의 혼합 유형이다. 그러나 초기 지적 생명체들의 이러한 수정은 인간 물고기나 인간 새가 아니다. 그들은 초월적인 물고기나 영어롭게 된 새도 아니며 분명히 인간 유형과 인간 이전의 유형에 속하는 필사자이다. 음, 이, 이거 뭐 어떻게 사타니아 책이 환경유형 필사자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환경유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70%인데 나머지는 물에서 7%, 공기에서 10%, 땅 공기 13%가 있는데 이게 인간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이전의 유형이 필사자. 물 행성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행성에서는 인간 유형이 물속에서 사는 인간 유형이 있고 공기에서 사는 물속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성에서는. 땅 공기 합쳐서 하는 한 13%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행성에서 이제 그게 진화해서 이제 인간 이전 형태 유형 필사자가 이제 또 이렇게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 그 영화에 그거 뭐지 뭐 어떤 영화에 물속에서 사는 그 물속 영화 그 이름 뭐지 까먹었네 이 영화. 제가 참 재밌게 본 저 바닷속 영화가 있었는데 이름 모르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 누구 나가요? 요즘 최근에 나왔던 최근은 아니고 작년에 한참 유행했던 그 바닷속 전쟁을 하면서 막 땅, 아쿠아리움? 아쿠아맨. 응. 맞아, 아쿠아맨. 네. 예, 그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그거 진짜 그런 인간들이 있었네요. 이 사타니아 책에. 아니, 근데 여기 보면은 공기가, 아니, 70% 사타니아 유형, 환경 유형 가운데 네, 7%는 물, 그 다음에 10%는 공기, 네, 하늘, 70%는 땅, 네, 13%는 땅과 공기 혼합 유형인데, 네. 이 70%가 땅이고, 원래 지금 물이 70% 아니에요? 물이 7%. 이게 필사자,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환경에. 인간, 네.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땅에 살고 있는 행성이 70%. 아, 물은 우리 아쿠아맨 나오는 그 어, 물속 인간들이 그런 7%예요. 거예요? 예, 예. 근데 공기라는 거는 하늘을 나는 필사자겠죠. 하늘을 나는 어. 필사자, 공기. 그다음에 땅과 공기를 같이 더불어서 하는 그런 행성이 있는데 그게 13%. 음. 그냥 읽을 때는 저도 이거 읽을 때는
뭐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이걸 보니까 좀 색다르게 와닿네. 아쿠아맨이 생각이 나고 진짜 저런 사람들이 그런 필사자 유형들이 있었구나. 예, 또 중력 유형 보겠습니다. 3. 중력 유형. 창조적 설계를 수정하여 지적 존재들은 유란시아보다 작은 구체와 큰 구체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상적인 크기와 밀도를 갖추지 않은 행성들의 중력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행성 유형의 필사자들은 키가 다르며 네바돈의 평균 키는 약 213cm 이하이다. 일부 큰 행성에서는 키가 겨우 약 76cm인 존재들이 살고 있다. 필사자의 키는 여기서 시작해 보통 크기의 행성에서 평균 키에 이르고 작은 행성에서는 약 3m 정도에 이를 수 있다. 사타니아에는 키가 120cm보다 작은 민족이 하나만 있다. 사타니아에서 사람이 사는 세계들의 20%는 크고 작은 행성에 사는 수정된 중력 유형의 필사자들이 거주한다. 이것도 좀 재밌네. 중력 유형의 필사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키를 보면 네바던의 평균 키가 213cm.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80%는 유라시아 같은 중력 유형인데요. 이 중력도 이제 어, 이게 중력 유형이 아닌 또 중력 유형이 있는데 중력 유형들인데 이제 큰 유라시아보다 작은 구체, 큰 구체를 이렇게 나누네요. 예. 그래서 큰 구체와 작은 구체의 중력 상황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건데 큰 행성, 유라시아보다도 큰 행성은 어, 중력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가? 그래서 키가 작은가 봐요. 그리고 작은 행성은 중력이 더 빠르니까, 또 빠르게 되니까 키가 이제 더 3m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사타니아 체계에는 120cm보다 작은 민족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타니아에 사는 사람 세계들의 20%는 이런 어떤 큰 행성, 작은 행성에 사는 수정된 중력 유형의 필사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음,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좀 색다른 그런 특이한 상황입니다. 또 기온 유형이 있어요. 4. 기온 유형. 유란시아 종족보다 훨씬 높은 기온과 낮은 기온을 견딜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열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분류된 5가지 뚜렷한 계층의 존재들이 있다. 이 기준에서 유란시아 종족은 세 번째에 해당한다. 사타니아 세계들 중 30%는 수정된 기온 유형의 민족들이 살고 있다. 유란시아인과 비교하여 12%는 더 높은 온도 범위에 속하고 18%는 더 낮은 온도 범위에 속한다. 네, 기온 유형이 이제 5개층이 있는데, 유라시아 종족은 세 번째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유라시아 종족은. 그래서 이제 기온이 높은 온도. 제가 이제 높은 온도, 최상 온도, 이 유라시아 기준을 봤을 때, 이제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최상 온도가 몇 도고, 최하 온도가 몇 도인가. 50도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더울 때, 그다음에 북극, 남극, 이런 어떤 그 최하 온도.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추우면은 털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털옷을 안 입고도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비춰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라시아 기준보다 높은 기온에 적응된 종족, 막 12%, 낮은 기온에 적응된 종 18%.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좀 상상하기가 조금 빨리 상상이 안 돼요. 그냥, 보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정규 유형이 나오는데, 정규 유형 그냥 보겠습니다. 5. 전기 유형. 여러 세계에서 전기적, 자기적, 전자적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구체들의 차별적인 에너지를 견딜 수 있도록 필사자 생명은 10가지 설계로 만들어져 있다. 이 10가지 종류는 보통 햇빛의 화학적 광선에 약간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물리적 차이는 지적 생활이나 영적 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필사 생명의 전기적 분류에서 거의 23%가 4번 등급,
즉 유란시아 유형의 존재에 속한다. 이 유형들은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다. 1번 1%, 2번 2%, 3번 5%, 4번 23%, 5번 27%, 6번 24%, 7번 8%, 8번 5%, 9번 3%, 10번 2%로 모두 정수 비율이다. 네, 유라시아가 일단은 23%에 4번에 속해 있는데, 일단 정규 유형은 자기적, 전자적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특성에 맞게 인간이 살도록 조정하는 건데요. 일단 전기, 자기, 전자, 이게 어떤 걸까? 하고 제가 좀 이제 주사를 좀 해봤는데, 예. 예, 전기적, 자기적, 전자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류지 선생님 좀 읽어봐 주세요. 응? 전기적 에너지, 유라시아의 특징적 에너지, 대기에서는 전기적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대표적으로 번개는 대기 전기장이 불안정해질 때 발생, 엄청난 전력과 열을 방출, 오로라는 전기적 에너지와 자기적 에너지가 결합. 이 자기적 에너지, 지구의 핵에서 발생한 지구의 내적인 자기적 활동에 의해 형성. 자기장은 지구의 생명체를 방사선, 우주선으로부터 보호.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간접적. 3. 전자적 에너지. 태양에서 자외선, 가시광선, X선, 적외선 등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하여 다양한 생리적 및 생화학적 현상을 유발, 강합성과 같은 생물학적 과정에 중요한 역할,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간접적. 예, 그래서, 예, 이 전기적, 자기적, 전자적 에너지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어떤 그런 거에 견딜 수 있도록 10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이런 부분, 예, 이렇게 더 이상 뭐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에너지 흡수형 보겠습니다. 6. 에너지 흡수 유형. 모든 세계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세계가 유란시아처럼 기체 호흡 교환에 적합한 대기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많은 행성의 초기 단계나 후기 단계에서는 너희와 같은 현재의 호흡 유형 존재가 살 수 없다. 그리고 어떤 행성에서 호흡 조건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더라도 지적 생명에 필요한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생명 운반자들은 그러한 세계들에서 종종 수정된 형태의 필사 존재를 정착시킨다. 이 수정된 필사 존재들은 빛, 에너지와 주 물리 통제자들의 1차적 에너지 변환을 통해 생명 과정에 필요한 교환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에너지 흡수 유형. 일단은 유라시아는 이제 기체호흡,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그 고호흡자, 뭐 금성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고호흡자, 그다음에 화성에서 살고 있는 저호흡자, 이렇게 협동에 맞게 생명운반자가 이제 수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흡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고호흡자나 저호흡자 이런 저호흡 세계에서는 이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리 통제자가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필요한 것을 이제 물리 통제자들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흡수 유형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요. 예, 예. 예, 이 에너지 흡수 유형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동물과 필사자의 영향에는 6가지 다른 유형이 있다. 저호흡자는 제1유형의 영향을, 해양 거주자는 제2유형, 중간 호흡자는 유란시아의 경우와 같이 제3유형을 이용한다. 고호흡자는 제4유형의 에너지 흡수를 이용하며 한편 비호흡자는 제5단계의 영향과 에너지를 이용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제6 방식은 중도인에게만 적용된다. 예, 6가지, 에너지 흡수형 6가지가 이제 앞서서 앞에 있는 그 D 여선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 제1유형 저호흡자, 뭐, 어떤 형인 건지는 나오지 않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만약 해양 거주자다. 그러면 어떻게 호흡을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고 제2 유형이라는 것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란시아인들은 이제 중간호흡자로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산소를 가지고 마시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유형은 이제 고호흡자, 아까 그 금성 같은 그런, 또 비호흡자, 이 달, 아까 비호흡자는 우리가 비호흡자 달에 대한 걸 나왔었잖아요. 공기가 없는 곳. 그래서 이제, 어, 그러니까 경기가 없는 곳에서는 이제 뭐 기체 플러스 에너지 이를 추가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경기가 없는 곳에서. 중도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도인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생명나무를 통해서 중도인들이 생명을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중도인들은 계속 오래 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 유란시아 행성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중도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분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에너지 흡수 방식에 대한 여섯 번째 방식은 중도인에게만 적용된다. 나오고 있습니다. 7.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유형. 행성 생명에는 수많은 추가적인 물리적 변형이 있지만 이 모든 차이점은 전적으로 해부학적 수정, 생리학적 분화, 전기화학적 조정의 문제이다. 그러한 구별은 지적 생명이나 영적 생명과는 관련이 없다. 네, 이름이 알려지는 유형은 이제 추가적 물리적 변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뭐 생명 운반자 특권에 의해서 해부학적 수정을 하거나 생리학적 분화 또 전기화학적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또 변화시키는 듯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유형들은 지적 생명 또 영적 생명과는 또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뭐 비호흡자 세계 또 저호흡자 세계를 이제 상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영성과는 어떤 관련이 없을까? 여긴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어, 관련이 과연 없을까요? 왜냐하면은 뭐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 걸로 봐야죠. 뭐. 이거 좀 제가 이제 상상을 하기를 있을 것 같다라고 상상을 했던 건데 관련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예,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맞네요. 우리 또 계속 유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행성의 물리적 종류. 1. 대기 유형. 대기 성질에 따라 필사자 생명은 다르게 수정된다. 유란시아와 같은 대기 조건에서는 중간 호흡자가 살고 대기가 두꺼운 행성에서는 고호흡자, 얇은 대기 행성에서는 저호흡자가 살 수 있다. 2. 환경 유형. 물, 공기, 땅과 공기 혼합 유형. 네 가지 환경 유형이 존재한다. 유라시아 종족은 땅 계열에 속한다. 3. 중력 유형. 필사자들은 행성의 중력에 적용하여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활동할 수 있다. 큰 행성에서는 키가 76cm, 작은 행성은 3cm까지 자란다. 예를 그러니까, 들어 하타니아에서는 20%가 수정된 중력 유형에 속한다. 예, 예, 4. 기온이요. 4. 기온 유형. 필사자는 다양한 온도 조건에 적응할 수 있다. 사타니아의 30%는 수정된 기온 유형에 속하며 12%는 높은 온도, 18%는 낮은 온도의 범위에 속한다. 5. 전기 유형. 전기적, 자력적, 전자적 특성에 따라 필사자 생명은 10가지 설계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지적이나 영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에너지 흡수 유형.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며 6가지 주요 에너지 흡수 유형은 존재한다. 유라시아는 제3유형이며 중도인의 유형은 6번째 유형이다. 7.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유형. 행성 생명의 물리적 변형은 전적으로 해부학적, 생리학적, 전기화학적 차이에 따른 것이며 지적이나 영적 생명과는 관계없다. 관련이 네, 없다.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여기 이제 녹화, 녹화.